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발음이 꼬이냐? 반갑습니다. BJ 고추장에 따라가는 정책자금. 반갑습니다. BJ 고추장입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좀 방송을 못하게 됐었는데요. 그 방송 쪽, 그 드라마 쪽 제작국 약간 미팅이 있어갖고 얘기를 하다가 아마 그쪽에 이제 좀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좀 결정이 된 부분이라서 지난주에는 방송을 못했고요. 오늘은 어떻게 어저께 오늘 그 방송 그 촬영이 휴차라서 이렇게 부랴부랴 자료를 준비해 갖고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됐네요. 일단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좀 초반에 한동안 계속 방송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할 수 있어서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매주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오늘 같은 이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방송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니까요. 음, 또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끝나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또 다시 매주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 좀 방송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말씀도 좀 부탁드릴 겸 해서 제 근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끝나면 집에 가야죠. 저기 칸초나 사 먹으면서 깐느 커피숍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다 보니까 좀 현장이 영화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영화보다는 좀 타이트 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네네. 어, 아, 그렇죠. 네. 한류 스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이제 주어집니다. 한류 스타, 네. 지금은 이제, 배우 지성 배우님이랑 이세영 배우님이 이제 주연으로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아마 이제 드라마가 될 거예요. SBS 미니 시리즈로. 닥터룸이라고 거기에 이제 뭐 제작 쪽하고 뭐 섭외 뭐 이쪽 이제 일을 담당할 것 같으니까 네, 뭐 어쨌든 어디에서든 열심히 하고 또 재밌는 뭐 에피소드나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또 갖고 와서 또 여러분들께 얘기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있는 게요,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도 되지만,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아예 뭐,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틈틈이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 순창고추장 CF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고추장으로서 순창고추장 광고하는 게 제일 큰 저에게 포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려면 조금 더 인지도를 쌓아야겠죠? 어쨌든 이번 주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소식이고요. 라우드 소싱에서 디자인 콘테스트 누적이 만 회나 된다고 합니다. 그 디자인 콘테스트 플랫폼 라우드 소싱을 통한 콘테스트 누적 횟수가 이제 만 회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좀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도 한참 뭐 회사에서 디자인 이런 거 할 때도 라우드 소싱에서 하는 소식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렇지만은 라우드 소싱의 콘테스트에는
지원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때그때마다 온갖 변명거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어, 글쎄요, 콘테스트 상금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짜잘짜잘하게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아이고, 쿠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이 라우드 소싱은 디자인 외주를 이제 콘테스트 시스템으로 중개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디자인이 필요한 누구나 예산 범위 내에서 상금을 직접 책정해서 콘테스트를 이제 쉽게 개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드 소싱의 특장점으로는 평균 15개 이상의 그 디자인 시안수의 그 에스크로 안전거래, 콘테스트 관리 시스템 등이 있고,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만족스러운 디자인 외주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콘테스트 형식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오더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고, 조금 더 그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어, 디자인들이 좀 나올 수 있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쿠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계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정말 심쿵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일단 2011년에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지난 5월에 디자이너 회원 수가 벌써 9만 명을 달성했다고 하고, 작년 대비해서 콘테스트 개최 수가 1.5배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누적으로 총 만회 콘테스트 횟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어떤 디자인적인 인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없으면 디자인을 어떻게 맡겨야 될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 잘못 맡겼다가 퀄리티가 너무 안 나와서 한숨을 쉬시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콘테스트의 개념으로 많이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5개. 오징어라도 괜찮습니다. 아유, 이모티콘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서. 네. 어쨌든 뭐지, 이제 업체에서 디자인이 필요할 때, 뭐 간단한 거부터 조금은 이제 큰 거, 이런 식으로 이 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외주를 맡겨보는 것도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도 얻을 수 있으니까 라우드 소싱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찾아가 보셔서 뭐 필요한 디자인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콘테스트를 개최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요. 주차장 찾아서 대신 주차해주는 오토 서비스라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발레 파킹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서울시 지정 공유 기업이기도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마지막 30분의 온 디맨드 주차 대행 서비스인 이 차는 고객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비스 지역 내 2차의 드라이버 링커가 차량을 고객의 목적지 바로 앞에서 인수받아 안전하게 주차해주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주차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렛 파킹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큰 개념이겠죠. 발렛 파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한정된 장소에 가야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발렛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발렛 파킹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주차를 하고 발렛비를 내가 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또 어떤 데에는 또 발렛 파킹을 원하는데 발렛 파킹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범위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주차가 안 되는 곳에 그 차를 갖고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솔직히 조금 걱정되는 건, 옛날에 그 발레 파킹 하는 사람들이 발레 파킹을 맡겨놓으면, 특히 그 약간 그 공개된 음식점이 아니라 뭐 지하에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 발레 파킹을 맡기면, 그 발레 파킹 하는 애들이 고급차인 경우에 한 바퀴 돌아오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또 없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어, 거의 없죠. 거의 없지만 없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과연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을 시켜줄까가 관건이겠죠. 그것만 해결된다 그러면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오는 건데, 기름값이 걱정될 정도로 뭐 갑자기 다른 동네까지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어떤 뭐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제휴나 협약을 맺어서 같이 어 이렇게 그 주변으로, 그 내가 원하는 곳의 주변으로 이렇게 찾아서 주차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어,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이제 꼭 그렇기보다는, 그렇죠. 어, 아니, 뭐, 4시간이면은 부산도 부산 못 갔다 오는구나.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4시간을 대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농담도. 어쨌든 주변에 있는 이제 주차장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주차료를 조금 더 싸게 받고, 남은 이제 차익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고, 그리고 사실 주차장이 너무 멀면 거기 주차하는 데까지, 뭐 주차하는 데가 없으면은 저기까지 가야 되고, 뭐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실 수고 비용도, 만약에 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음, 저는 되게 긍정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2016년도에 과제로 진행을 했었군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근데 지금 여기 스타트업 마지막 30분은 협회랑 상관이 없는 거죠? 굉장히 2016년이면 벌써 3년 전이네요. 와우. 역시 우리 협회는 굉장히 앞서 나갑니다. 오, 2016년 대단합니다. 어, 그렇군요. 잠깐만요. 마지막 30분에 뭐 차가 만약에 뭐 기스가 난다거나 그러면 조금 이거 되게 웃길 것 같네요. 차 어디 갔어요? 뭐 부산 가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진짜 황당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제 저녁에 급하게 막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오늘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요. 네. 버스킹 장비 대여 플랫폼인 유어앰프가 론칭을 했다고 합니다. 버스킹.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뭐 버스킹, TV에 방송도 버스킹을 하고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사실 버스킹을 하고 싶은 약간 뭐지, 큰 뭐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이동을 하지 못하는 뭐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어플이 론칭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이제 컨텐츠들이 우리나라에 곳곳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좀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이 뭐 버스킹에 관련된 장비를 일체,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 뭐 서비스화 해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물건에 대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대여 날짜나 뭐 결제 뭐 금액 이런 거, 시간 이런 걸 다 어플로 그 정리를 해가지고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장비를 이제 대여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장비들을 예약을 하면 원하는 곳에서 바로 수령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반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저기, 어딘가에 뭐 놀이터에서 버스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놀이터 주소만 알려주면 그 시간에, 그 놀이터에 그 장비를 세팅을 해주고, 이제 버스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버스킹이 끝나고 이제 장비가 필요 없어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반납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죠. 그러니까 장비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소규모로 그냥 통기타 하나 들고 뭐 한다 그러면 상관은 없지만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장비들을 뭐 버스 타고 뭐 택시 타고 이동하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만 지원이 되고 일단 아이폰은 7월 중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버스킹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앱을 찾아서 한번 대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글쎄요, 시위 현장은 시위킹인가요? 시위킹? 뭐, 꼭 시위 현장이라고 딱 특정 짓지 않더라도요. 일단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뭐 장비를 대여한다 그러면 일단은 갖고 오겠죠. 그게 이제 시위 현장일 수도 있고, 뭐 버스킹 현장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운동회 뭐 그런 뭐 행사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꼭 버스킹이 아니더라도 진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꼭 시위 현장이 또 아니더라도 만약에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뭐 마이크 장비가 필요한데 뭐 스피커 장비가 필요한데 잠시 쓸 때 이걸 이용해서 또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뭐 회사 야유회 뭐 이럴 때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야유회 한번 저는 회사를 예전에 다닐 때도 야유회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네요. 참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밌나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고 재밌나요? 당당님, 네. 배터리로 되는 아니 그런 휴대용 장비가 아니라 진짜 그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아마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요? 배터리로 되는 거면은 한참 막 달아 올라가고 막 절정으로 막 치닫고 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막 배터리 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수령도 하고 반납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장비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로 이제 뭐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버스킹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정말 매끈하지가 않네요. 이게 한 주 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약간 조금 뭔가 맥이 좀 더 똑똑 끊기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점점 이렇게 제가 막 간헐적으로 방송을 하다 보면은 더 끊기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 정말, 언제나, 언제나, 저는 진짜 이 방송을 하면서, 음, 이 별풍선으로 장수할 것 같습니다. 항상 매주 한 번도 이 18개를 안 받아보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음, 한번 처음으로 이 별풍선으로 장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아, 참. 아, 정말 식빵입니다. 식빵. 네.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뭐 편의점 자주 가시나요? 편의점에서 행사하는 거, 뭐 좀, 그 편의점마다 뭐 GS나 뭐 세븐일레븐이나 여러 군데 가면은 편의점마다 어떤 행사들을 하잖아요. 뭐 원 플러스 원 행사, 뭐 투 플러스 원 행사,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뭐 따로 준다거나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뭘 하는지 좀 궁금할 때가 저는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아 예전에 뭐 GS에서 뭐 오징어 땅콩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지? 혹시 그거를 뭐 그렇게 팔고 있는 다른 편의점은 없나? 뭐 이렇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pyony.com이라고요. 편의점 플러스 행사 상품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편의점에 이제 행사를 하는 그런 상품들을 전부 이 사이트에 모두 집대성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댓글, 어떤 이제 행사 상품에 대한 댓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딱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뭐 초콜릿이면 초콜릿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그 제품에 대한 그 행사들, 그 편의점마다 행사 목록들이 쭉쭉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낮에는 어떤 뭐 일반 동네에 조금 큰 뭐 슈퍼나 마트 아니면은 뭐 대형 매장을 가게 되는데 사실 편의점을 좀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길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새벽 시간에 다른 이제 마트들이 문을 닫았을 때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새벽에 야식을 먹고 싶은데 뭐 행사 상품으로 먹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곳에 어떤 또 행사 상품이 있나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그 로또 당첨 번호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건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그 자취생들한테는 거의 필수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뭐 자취생이 아니더라도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와봤고요. 다음은 뭉친 어깨를 풀어보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약간 이제 뭐 곧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약간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좀 있죠. 그러면서 약간 더 몸이 피로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런 이제 스트레칭 방법에 대한 거를 갖고 왔는데요. 요거 보이십니까? 요 그림 보시면은 이 뒤에 있는 깃발에 있는 태양이 이분의 어깨를 지금 주물러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착시 장면이라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이 표정이 굉장히 덤덤하죠. 정말 받는 사람도 해주는 사람도 이게 정말 과연 이게 시원할까 싶을 정도로 재밌는 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이 연목 근육을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 목에 힘을 쭉 빼고요, 상체를 올곧게 세웁니다. 이 통증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통증이 있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눌러주고 10분 정도로 쭉 당겨갖고 한 10초 동안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천천히 해서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걸로 많이 좀 뭉친 거를 많이 풀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잠을 자는 그 버릇이 조금 이렇게 아주 얌전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가끔 자고 일어나면 목이 너무 아프거나 막 팔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데, 굉장히 저도 해보면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각근 마사지라고요. 이제 여기 요 부분을 이제 사각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모양은 삼각형인데 사각근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림 그릴 때 이게 사각근인지는 사실 명칭을 잘 몰랐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제가 좀 많이 걸리는 겁니다. 저도 옆으로 많이 누워서 자요. 그래서 베개를 굉장히 높은 걸 베는데 가끔 이제 베개가 높지 않은 경우에 옆으로 누웠다고 치면 이렇게 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렇게 옆목 근육과 이제 비슷한 방법을 이제 활용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상체를 똑바로 펴고 고개를 이제 옆으로 이렇게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 네. 요것도 약간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당겨서 10초 동안 이렇게 당겨주고, 반대도 이렇게 당겨주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해주고 하면 여기 굉장히 스트레칭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게 무슨 식구 방송입니까, 이게? 이거 뭔데 식구 방송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아, 글쎄요. 제대로 된 마사지를 받으려면 식구까지 가나요? 어, 그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아이, 고맙습니다. 어쨌든, 식구 방송이라고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정말 식구 방송을 진짜 맘먹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생각보다 자료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 아직 없어서, 그 한여름 공포 특집으로 한번 식구 컨텐츠를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되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목 물렁뼈, 목 물렁뼈. 저는 사실 이렇게 잘 잡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보시다시피 마른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똑똑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물렁뼈가 이렇게 있죠. 특히 사실 이 물렁뼈가 생각보다 많이 아픈 부위인 것 같아요. 특히 요쪽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쇄골 쪽 해가지고 막 할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운동에도 여기가 좀 아플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목을 이제 옆으로가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린 다음에
올리면 여기가 이제 싹 드러나요. 이 물렁뼈가. 이제 여기, 이게 근육이 요렇게 돼 있는, 특히 좀 마르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훤히 드러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살짝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이제 5번에서 7번씩 이렇게 해서 2회에 걸쳐 갖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방법은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어제 쓸데없이 과로 아닌 과로를 해가지고 조금 아팠는데요. 이 방법으로 조금 완화를 시켜서 지금은 이제 안 아픕니다. 아, 그럼요. 아, 왜 그런지 진짜 살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살을, 살을 좀 덜어내야죠. 이 기회에, 어차피 지금 현장에 계속 나가면은 하루 종일 좀 뛰어다녀야 되고, 하루 종일 막 서 있어야 돼서, 이번 기회에 살 좀 빠지지 않을까. 좀 그런 아니, 걱정이란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제발 좀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나타나고 싶고요. 아, 이래갖고 뭔 또 출연을 한다고. 사실 살이 너무 쪄갖고 일이 없나? 꼭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좀, 이번 기회로 살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승모근. 항상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승모근. 이 목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이 승모근. 항상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이 승모근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어깨를 주물러 줄 때도 제일 먼저 해주는 데가 승모근이었죠. 사실 한편으로는 제일 어깨를 이렇게 해주는 게 꼭 다 의미가 있다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일 많이 풀어주는 분입니다. 일단 이것도 목을 대각선 위로 이렇게 똑같이 올려주고요. 이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근육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목 물렁뼈고 이제 여기 승모근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기겠죠? 여기. 그러니까 승모근하고 여기 약간 그 쇄골 사이에 이렇게 꼴짜기가 있잖아요. 마르신 분들이 항상 여기가 이제 깊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쪽 이 목하고 시작되는 이 경계선 부분이겠죠? 거기를 이렇게 꼭 눌러줍니다. 꼭 아주 힘들게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아프네요. 아픕니다. 아우 아파. 생각보다 아프네. 아직 피로가 덜 풀린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금 또 새벽에 또 나가야 돼서 약간 스트레스가 있나 봅니다. 다음은 이제 어깨 회전 마사지라고요. 원인은 이제 누워서 이제 휴대폰을 막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불편한 자세로 있을 때 온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잖아요. 막 심지어는 내가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느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는 그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몸이 아프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해주는 마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체를 일자로 하고 양팔을 뒤쪽으로 빼주고요. 손을 깍지해서 그냥 쭉 펴줍니다. 쭉 이렇게 그냥 쭉 아우 이거 화면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 이 마사지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사지는 굉장히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당장에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응급입니다, 항상. 그,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하는 마사지는 굉장히 시간과 장소와 비용이 들잖아요. 하면 시원한 건 사실인데, 제가 갖고 온 거는 그런 게 없이, 조금 스트레칭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마사지가 아닙니다. 응급. 응급 말고요.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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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 정말 짓궂으셔. 그렇습니다. 네. 팔 뒷목. 여기도 굉장히 피로가 많은 곳이죠. 네, 원인은 뭐 장시간 동안 뭐 앉아 있거나 이것도 뭐 경직된 자세일 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끝자락 승모근, 끝자락 그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이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 또 사실 이게 보면은 다 이렇게 한 번씩 많이 해보셨던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를 한 번 더 상기를 해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 그 혼자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특히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풀기도 하고 옛날 같은 경우에 뭐 무슨 뭐 아침 뭐 체조다 뭐다 뭐 할 때 한 번씩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선생님들이 한 번씩 해보라고 하던 이제 그런 거고요.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쵸? 이거 생각보다 이제 사실 이게 뭐지? 긴장을 하거나 잘못된 그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근육이라든가 이게 수축이 되잖아요. 그 수축된 것들을 이완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펴주면은 이곳에 있는 것들이 이제 펴지면서 굉장히 그 단단하게 응축돼 있던 근육들이 야들야들해지는 그런 이제 스트레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좀 많이 앉아 계셨다거나 아니면은 그날따라 조금 뭐 무리를 했다거나 하실 때 틈틈이 하시면 굉장히 몸이 이완이 되고 굉장히 좋은 이제 마사지인 거고요. 이 뒷승모근은 이제 뭐 목 뒤쪽에 목 뒤에서 여기서 이렇게 승모근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곳이고요. 여기도 담 걸렸을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허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뒷목을 잡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목부터 등까지 느끼시면 됩니다. 느껴주세요. 목에서 등까지 내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연기 수업을 할 때 가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 앞에서 긴장을 하면 안 되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해야 발연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훈련들을 많이 처음에 하는데요. 그 좀 제가 이제 받았던 뭐 훈련 중에 이제 제일 많이 하던 것들이 이런 겁니다. 뭐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뭐, 뭐 어깨를 흘러서 뭐 다른 팔로 옮겨간다거나 그 팔에서 이제 뭐 배로 가서 뭐 한다거나 내 몸을 움직일 때 내 몸에 있는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걸 하는데 그거를 하고 나면 굉장히 몸이 개운해요. 개운하고 이제 긴장이 싹 풀어지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꼭 연기를 뭐 배우거나 아니면 연기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 틈틈이 해주면 굉장히 좋은 그런 마사지고요. 그리고 절대 어렵지 않고요. 그냥 뭐 가끔 이제 책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꼭꼭꼭 눌러주고 뭐 하는 게 결코 뭐 어렵다거나 뭐 시간을 잡아먹는 게 아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목 뒷근육 마사지입니다. 이 목 뒷근육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엄지로
여기 이 사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위쪽으로 싹 올려보시면 머리뼈가 이렇게 딱 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닿는 부분을 여기 머리통을 이렇게 잡고요. 엄지로 이렇게 싹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기가 정말 목이 막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뒷목이 뻐근할 때 딱 잡고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막 꼭꼭 눌러주시고 문질러만 주셔도 머리가 굉장히 시원해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내가 하니까 안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옆에 있는 동료나 아니면 뭐 친구한테 부탁을 해도 굉장히 좋고요. 그 부분에 이제 흘러내려오는 이 근육 이제들을 이제 마사지를 하는 건데요. 이제 머리 뒤쪽에 머리카락 아랫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머리 그 뼈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데 그 밑에 이제 흘러내려오는 이 근육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랫라인까지 이렇게 쓱쓱 쓱쓱. 이거는 제가 다른 뭐 부모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이제 목 풀어줄 때 쓰는 방법인데 굉장히 시원하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고 요즘에 또 그러더라고요. 두루가즘이라고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 굉장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알려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해보면서 굉장히 시원하다고 하고요. 그런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목 뒤에 여기 그 움푹 들어간 요 두 부위는 그냥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해주시면 머리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추천 크라우디 펀딩입니다. 짠, 짠. 동작 따라 해보셨어요? 아유, 예. 오늘은 마사지 시간입니다. 피로한 몸을, 저도 그렇고요. 사실 하루 종일 이렇게 이 시간까지 바쁘게 움직이시면 굉장히 피곤하시니까 그 피곤을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네요.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 이쪽 사실 항상 보면은 혈액순환이 이 목 쪽에서 잘 안 되면은 이제 머리가 아프고 뭐 두통이 있고 자꾸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찬 것 같아서 이게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거 목 뒤로 이렇게 풀어주고 여러 데를 이제 혼자서 이렇게 눌러주면 굉장히 나중에 이완이 되면서 시원해지거든요. 사실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목 뒤를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항상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이유가 이제 혈액이 여기서 원활하게 돌지 않고 되니까 되는 거라 목 마사지는 틈틈이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혹시 레고나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조립하고 이러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 이제 취미를 즐기지 못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그렇지만 가끔 뭐 TV나 인터넷을 보면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취미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컨텐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만드는 장난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누구나 원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 해서 마운지라는 이제 조립 레고 같은 장난감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정육면체라고 해야 되나? 육면체에
이 코어 큐브가 있어요. 그 코어 큐브가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ECU 역할을 하고 컴퓨터로 따지면 이제 CPU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큐브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제어가 되고 이 큐브에 이제 장치들을 연결을 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바퀴에 모터가 있겠죠? 그 바퀴가 달려 있고 그 큐브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관절에 이런 게 있죠. 여기 이 와디즈 가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그냥 이렇게 관절만 연결을 해서 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바퀴를 연결해서 굴러가는 것도 가능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요 박스에 들어있는 부품들이고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되게 과학상자 생각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과학상자를 정말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아주 못 사는 집은 아니었다라는 좀 그랬었죠. 그리고 과학상자 경진대회라 그래가지고 과학상자를 가지고 뭘 만들어서 좀 뭐 뭐든 하여튼 만들면 뭐 상장이라도 하나씩 주는 그런 걸 했었었죠. 옛날에 저도 이 과학상자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과학상자 단점이 쇠다 보니까 얇은 철판들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나중에 필다 보면 끊어지고 막 그 옆에 그걸 이제 도색이라고 하죠. 그 쇠 겉을 이렇게 표면했던 그런 이제 페인트들이 떨어져 나가고 녹슬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오래 쓰지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거 보면 그것도 하나의 좀 장사 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기술력이 없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빨리 망가뜨려야 또 사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7점. 좋습니다. 예. 또 지난 방송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 큐브를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이제 안드로이드나 애플 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이게 2세대고 1세대는 태블릿으로는 조정하기가 좀 이렇게 제약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태블릿에서도 충분히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애플 모바일은 글쎄요 그냥 전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말하는 걸로는 뭐 모터, 뭐 라이팅, 앵글, 로테이션, 캐논 큐브가 있어서 이제 조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예, 그 큐브는 이렇게 충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데 가격은 조금 셉니다. 네. 그게 레고도 사실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아주 착한 가격은 아니긴 합니다. 67,000원이 이제 슈퍼 얼리버드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나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사실 이거는 펀딩했습니다. 이건 제가 펀딩한 제품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장마 완벽 대비한 이제 반투명 검정 신발 방수 커버인데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G마켓인가 어딘가에서 이런 방수 뭐다 해갖고 약간 천재질에 뭐가 하여튼 있어갖고 샀었는데 어 그걸 신고 나간 첫날 신발이 물에 젖었고 망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에휴 그냥 싼 게 그렇지 뭐 하여튼 그냥 그러고 말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실리콘 재질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정색하고 이런 흰색 반투명인데 그냥 이렇게 신발에 양말 신듯이 신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실리콘 재질이라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용감도 좋고 그 다음에 물이 안 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촬영을 나갈 때 뭐
약간 뭐 진흙밭이라든가 아니면은 비가 오는 경우에 신발이 굉장히 많이 젖어갖고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착용을 해버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제가 펀딩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물건이 들어오면 한번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은 질겨요. 찢어지지 않아요. 뭐 이런 그림인데, 뭐 제품을 받아봐야 알겠죠. 그렇죠. 밖에만 안 나가면은 이제 집안에서 돌아다녀도 상관없죠. 뭐 욕실에서 욕실에서 쓰셔도 되고요. 신발을 좀 오래 신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발 밑창과 이렇게 그게 떨어져 가지고 음, 물이 들어와서 굉장히 발이 곤란했던 적이 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반투명이 나름 뭐 이렇게 스타일을 해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 이 까만색은 뭐 신사와 전용이고 하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실용적인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뭐 이동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하셔도 일단 가격이 블랙이 8,000원이고 반투명이 10,000원이에요. 아주 싼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장만해도 될 가격인 것 같습니다. 또 뭐 비 오는 날 많이 돌아다니실 일 있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신발 위에 그 양말 같은 커버. 예, 맞습니다. 그, 그렇죠. 사실 이게 좀 재질이다 보니까 밑이 뭐 이렇게 뭐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 미끄러운 곳에서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곳보단도, 대부분은 물 웅덩이나 이런 걸 밟았을 때 이제 처리를 하는 거라는 거는 길이 좀 많이 거칠고 복잡한 거죠. 여기서 H 사진은 이제 자동차 세차할 때도 돼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신어보고 움직여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얼마나 미끄러운지. 한 가지 그 겨울에 눈길에 빙판길에만 안 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때는 정말 춥지 않을까요? 뭐 맨발에도 뭐 상관은 없죠. 어차피 신발 커버인데 한 번도 신발에 신겨본 적이 없다면은 맨발로 신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거의 크록스가 되는 건가? 근데 이게 신발에 신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얇고 얇겠죠. 그래서 거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뭐 꼭 그러실 필요까지 없지 않을까요? 아,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요. 이건 되게 좀 독특합니다. 체중 관리 효과가 그냥 착용만 해도 스마트 벨트 웰트라는 제품인데요. 요즘에 그 스마트 워치들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에 달린 센서로 뭐 건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맥박도 재고 하는데 이 제품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클에 요 장치가 그냥 달려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면서 일단 제일 먼저는 허리띠다 보니까 내가 좀 밥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제 허리띠가 좀 팽팽히 당겨지겠죠. 그러면 바로 너 과식했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좀 많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게 사실 이게 저한테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단 벨트를 딱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도 굳이 뭐 켜져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착용만 하면 알아서 뾰 해서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벨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 뭐 센서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 이런 것도 다 체크해주고 뭐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뭐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보면 일괄적으로 싹 정리가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그 여기에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잭이 있는데 일반 휴대폰 그 5핀 잭으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최소 한 달은 간다고 하니까 뭐 충전 걱정도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뱃살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착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멀찍해지면 좋은 거죠. 꼭 밥을 드셔야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 진짜. 아, 어쨌든 걸음수까지 이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이제 스마트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그 스마트 나름 이것도 스마트 용품이라서 가격은 한 11만 9천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그 시계나 이런 걸 착용 어차피 벨트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지를 입으면 벨트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스마트워치보다는 더 실용성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삼성 그 워치를 잠깐 갖고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굳이 그렇게 저한테 필요하지가 않았던 거는 사실 시간 보는 용도 외에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그걸로 게임을 한다고 뭐 얼마나 디테일한 게임을 할 수 있을 거며 그걸로 뭐 본다고 해봐야 뭐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나랑은 좀 안 맞겠구나 이래갖고 그냥 휙 하고 이렇게 던졌었는데 어쨌든 이 벨트는 뭐 전부 스마트폰으로 관리가 되고 어쨌든 내가 외출 시에는 무조건 벨트를 해야 되니까 한번 사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벨트에 진동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진동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꼭 이 벨트가 진동이 되면은 더 재밌겠네요. 과식하거나 뭐 아니면 진짜 뭐 밥때가 되면 이게 벨트가 하고 울리면 그것도 재밌는데 과연 어, 가끔 이제 제가 집에서 컴퓨터 할 때 피곤하면은 이 의자를 쭉 기대가지고 이렇게 앉아갖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배 위에 이렇게 딱 그냥 앉아놓고 컴퓨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진동을 잘 못 느끼겠어요, 저는. 아, 저랑 잘 안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어쨌든 진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름, 괜찮은 벨트입니다만, 11만 9천 원. 한번 펀딩을 해볼까요,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유, 뭔 소리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협회화는 멘티 기업이라는 이제 방송을 할 예정이고,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조금 더 광고를 하고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정말로 시즌 뭐 2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이 자료들을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 보따리처럼 풀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아니면 뭐 이렇게 무언가를 했던 뭔가 이제 뭐 과제를 성공하셨던 아니면은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런 멘티 기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 묶어서 방송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위원님들도 그리고 기업들도 홍보에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들께는 따로 제가 또 메일을 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방송을 또 찾아와서 또 봐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언제 이렇게 많은 풍선들이,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더 재미있게 준비를 하고, 좀 더 이렇게 알차게 여러분들이 방송을 딱, 보고 났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렇게 뭐 알찼어 이런 걸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많은 또 준비와 생각과 뭐 또 이렇게 해서 꼭 더 재밌는 방송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제가 이제 드라마 쪽 일 때문에 음, 방송이 약간은 간헐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긴 시간은 아니고 당분간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화요일 제 방송 시간에 방송할 수 있을 때는 언제든 제가 방송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도 좀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쿠키님, 별풍당당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J 고추장에 따라가는 정책자금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